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 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유승민 씨의 막말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유승민 씨의 무리한 망언이 화살이 돼서 고스란히 본인한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도 강력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네티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실책이고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과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이었기에 특히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부동산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유승민 씨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를 두고 무감각,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강력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종민 최고위원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했고요. 결국 국민의 불신을 사서 스스로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본인한테 돌아가고 있고요. 신동근 최고위원도 보수혁신에서 탈선해 다시 국민의힘 안온남 품에 안겼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건설업, 토건족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3년 전 대선 당시에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말했던 게 바로 유승민 씨입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정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갑자기 저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니까 진정성은커녕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성민 청년 최고위원 또한 저런 몰지각한 발언을 하는 분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권지웅 청년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이들이 정상시민이 아닌 것처럼 말한다고 꼬집었죠. 실제로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LH 아파트 사는 분들을 L사다, 공공은 공산주의고, 이게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뜻이 다르지만 아무튼 공산주의가 마치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뉴미디어, 커뮤니티 영역에 대해서도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해로도 한정혜 의원, 이낙연 대표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또한 모두 발언을 통해 유승민 씨와 안철수 씨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저들은 지금 아파트 26억 전세를 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쇼를 벌인 이혜훈 씨나 26억 상속 아파트와 저축을 보유한 금태섭 씨의 두 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커녕 그냥 계속 기승전 문재인 타령을 하고 있죠. 공공주거복지 확대에 애쓰는 문재인 정부와 공공임대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저렇게 폄하하는지 본질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김진애 의원은 앞으로 공공임대에도 큰 평형수를 넣어서 거주 사다리를 만들고 소셜믹스를 성취해야 된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상임위를 바꿨죠. 그래서 국토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기에 이 또한 매우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도 밝혔죠. 무엇을 하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쉽습니다.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냥 무작정 비난하고 왜 뜻대로 처리 안 되냐고 목소리 높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대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물론 모든 사안마다 대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그리고 정치를 혐오하는 제 주위 청년, 청소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잘못됐고 그 다음 방향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설득하려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김진애 의원이 저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총선 기간에 박도사라고 불리는 박시영 대표 또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또 한 명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 라면서 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 이걸로 유승민 씨가 치명타를 입었고 그 후폭풍이 상상 이상이라는 이런 따끔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자가 약 500만 명에 달하고 도심 임대주택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하는데 이들을 두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한 게 지금 유승민 씨고요. 그저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데 맛을 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내뱉었던 임대주택 대선 공약도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저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과 서민들의 대못을 박은 건 아주 큰 잘못이고요. 합리적 보수라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서 많은 이들이 혀를 끌끌 차기도 했고, 실제로 이런 행동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힘에도 아주 큰 부담을 준 겁니다. 계속해서 주위에도 널리 알려야 됩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꿈꿉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살든 대호화주택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포된 게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마치 되게 이상하게끔 저렇게 몰아가는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보시다시피 과거에 저렇게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1, 2인 가구 주택 자기 공약에 대놓고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두고 뼈를 때리기도 했죠. 유승민이 내건 대선 공약을 문재인 정부가 빼놓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데 누구 보고 어딜 가라는 거냐? 공수처 관련해서도 말이 싹 바뀌기도 했고요. 아무쪼록 유승민 씨 멀리 못 나갑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다음으로 윤석열 압박 높인 민주당 법사위원들. 오늘 백혜련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서 박범계, 김용민, 김남국, 송기환, 박주민, 최기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윤석열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 겁니다. 이 윤갑근 구속은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배제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후에야 이뤄진 일들이죠. 라인 김봉현 씨가 로비를 검찰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계속 덮였었고요. 이건 총장 지휘 하에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은 평균 30%대인데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은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라임 사태 검찰 수사 비리, 공수처 늦으면 특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추종에 급급하던 제1야당은 이런 방구 사과조차 없이 그저 공수처 출범을 막고만 있는데 윤갑근 구속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 정확한 조사와 뇌물죄 적용, 검찰 수사관의 금품 수수 의혹과 수사정보 누설 혐의, 윤대진에 대한 로비 의혹과 영장 청구 지연 의혹, 이종필 변호인 B씨의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 윤갑근의 수사 무마 로비 및 수천만원 상당 금품 공여 의혹, 이해로도 수사 비리,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른 보고 절차를 무시한 채 윤석열한테만 보고가 된 이유, 청와대 인사에 대한 기획수사 및 편파수사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여전히 조선일보에서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윤석열 밀어내기 사전사패, 말수 줄어든 추미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웃기죠. 무슨 말을 하면 시끄럽다고 보도를 하고 저렇게 얘기를 안 하면 졌다고 저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저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발악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세요. 조선일보 하면 이젠 믿고 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래쉬에도 최근에 올라왔는데요. 바로 최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들도 본인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 기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당히 저렇게 이름과 얼굴을 까고 보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얼굴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누군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글 뒤에 숨어서 아무런 얘기나 그냥 마음껏 배설 수준으로 써놓고 책임도 지지 않는 게 대한민국 언론인의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이렇게 이광철 전 비서관도 조국 전 장관의 멸문지와 고통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다 검찰과 언론에 책임지지 않는 만행들로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조국 전 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고 밝히며 고 백지영 수사관의 비극적 죽음도 언급했습니다. 울산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틈틈이 시민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다들 대략 개요는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김기현 전 시장 또한 공수처 출범되면 반드시 그 대상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수진 씨가 태영호 씨가 독재 싫어서 탈북했는데 진짜 독재 목격하고 있다 이런 망언을 내뱉어서 이게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싫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진짜 독재를 목격하고 있으면 다시 북한으로 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독재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독재가 아니죠. 실제로 독재 국가에선 이런 식으로 독재 타령을 대놓고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걸 보도한 언론인과 그리고 저걸 주장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어설픈 쇼맨십. 태영호 씨는 아직 과거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런 효과도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을 떠나시면 될 문제입니다. 누가 말립니까? 유승민 씨에 이어 태영호 씨 멀리 못 나가니까요.
안녕히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